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 소설을 통해 보는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마련해 봤는데요. 제가 가져온 책은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라는 책입니다. 어, 일본 제목은요, 카잔노 후모토데라는 제목으로 나왔었고, 작가 이름은 마츠이에 마사시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도 꽤 유명했는데요. 뭐 커피숍 같은 데 가면 꽤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어디서 알게 됐냐면, 김형하 작가님의 추천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도에 보면, 그, 손목서가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알게 되어서, 일단, 구입을 하게 되었고, 이 책을 알게 되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일단은 건축에 관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뭐 그 작가 주인공의 로맨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좋았던 부분은 일본 사람들 그 건축사 사무소를 우리들이 경험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 건축사 사무소의 일상들, 그리고 건축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부분까지 묘사가 되어 있어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로서는 굉장히 흥미롭고, 다음에 건축 공부도 다음 생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건축이라고 하면 새로운 집을 짓는다라는 생각만 하는데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신축의 인기는 한국만큼 여전히 높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조금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역에 가까운지 신축인지가 집값에 좌우를 많이 하는데요. 물론 뭐 아주 뭐 저택이라든지 주택은 좀 역에서 떨어져야지 조용하기 때문에 또 열외로 하더라도 일단 직장 다니고 하는 분들은 역에서 가깝고, 그리고 신축이면 인기가 꽤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물론 그 별장이 얘기이긴 하지만요, 주택이나 별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AS의 개념의 그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도 새 것만 원하는 게 아닌가, 아파트 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택을 가꾸고 다듬어서 추억이 있는 그 집을 계속 보존하고 AS 받고 하는 그 과정들도 작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어서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7월 8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2번 정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밑줄도 긋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잠깐 좀 볼까요? 6번째 줄에 보면, 우찌다 씨의 평에 의하면 카와라자키 씨는 평면도보다 단면도의 사람 같았다. 건축에서 입체적 구조를 우선시한다는 얘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건축을 사람에 비유하는 표현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또 건축에 있어서 코바야시 씨가 가장 중시하고 까다롭게 신경 쓰는 것은 동선이다. 그러니까 저는 건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선을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건축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에 있어서 어떤 계보의 사무소가 무라이 설계 사무소라는 곳인데요. 무라이 설계 사무소 안에도 어떤 선배, 직장의 그 선배, 그다음 후배, 이어나갈 사람, 이렇게 여러 단면 도파, 평면 도파 뭐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누가 그 계보를 일 것인가라는 것도 재밌는 소재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중간쯤 보면 단면 도파 또는 평면 도파라고 우치다 씨가 평하는 이 두 베테랑을 선생님이 가장 믿고 있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히 보였다. 이구치 씨는 두 사람이 선생님을 지탱할 뿐 아니라 사무소의 지주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바람이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 할 만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카와라자키 씨도 나오고요. 코바야시 씨도 나오고 이구치 씨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스톡홀름 남묘지 스웨덴 최초의 화장 묘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소소한 지식도 책을 읽어서 지식이 조금 늘었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숲의 묘지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5년. 네 34이 됐을 때 아스풀문트의 장남을 병으로 잃게 된다. 죽음은 그러니까 이 얘기들은 그 숲의 묘지에서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명판, 그 돌아가시고 나서 예배당의 문 스케치에 오늘은 당신, 내일은 나 라는 명판을 그려 넣었다라고 되는데 왠지 오늘은 당신, 내일은 나 뒤바뀔 수 있다는 느낌도 들었고 이런 문구도 좋았습니다. 또 좀 좋았던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진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디자인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요. 그 형태는 세 번째 줄에 어딜 봐도 무라이풍이었고 등판이나 팔걸이도 사람의 몸을 받아들이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디자인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선생님 생각이 분명히 보였다. 그 의자 소파였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세세하게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내 의문에 미리 대답하듯이 말했다. 가구는 좀 더 뒤에 생각하자는 이곳직군 생각도 이해하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토탈 계획이 중요하지.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니야. 물론 이구치쿤도 그런 거야 알고 말한 거겠지만 말이야. 세부와 전체는 동시에 성립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막 급하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가구까지도 미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미리 어디 쪽 나무를 쓸 거고 어느 가구를 쓸 거고 하는 것까지 세세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물론 시간적인 면,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는 예상은 하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그런 면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쭉 좋았던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쪽 건축사 사무실에 있는 유키코라는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떤 설레임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보통은 그냥 설렌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묘사들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목소리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어서 목소리를 소재로 삼아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참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의 의미 그 자체보다도 소리로서의 목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다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지나갔는데도 그 사람 목소리가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전화 목소리도 그렇지만 목소리란 참 이상하다. 목적도 마음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어도 목소리만으로라도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묘사한 부분이 조금 신선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줄 긋은 부분이 60페이지 쪽에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선생님과 우치다 씨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다. 관념적인 말, 추상적인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둘 다 어디까지나 구체적이고자 노력했고 고객을 전문용어로 얼떨떨하게 만드는 일 따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 네, 아주 이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소설 중에 제가 또 조금 비슷한 느낌이네 라고 했던 게 성현아 씨가 지은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 라는 책인데요. 저는 종교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교 뭐 이렇게 뭐 윤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독교적인 그런 그 뭐지 그런 그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요. 저는 어떤 드라마의 영향으로 그 반복해서 태어날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10번을 나고 죽을 때 이 말이 너무 그냥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몇 번째일까? 아마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이해하는 게 느린 걸 봐서는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잘하는 거 보면 어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그러니까 능숙하게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앞서 나간 사람들 보면 아, 몇 번째 삶일까, 뭐 열 번째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목이 조금 예, 재밌었고요. 쭉 읽어보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내용은 서울에 살고 있는 어떤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있는 쪽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 건축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학과 들어가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직접 탐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경주 첨성대도 보고 하면서 그 첨성대를 보면서 아,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10번을 나고 죽을 때 그렇게 말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게 여기도 조금 기본에 충실하자는 그런 의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인지 남학생인지 조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성적이 나왔는데 교수님을 찾아가거든요. 보통은 성적을 올려달라고 찾아가거나 성적이 잘못됐다고 찾아가는데 이 학생은 아, 내가 이 정도 성적이 나올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높게 나왔냐고 그렇게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분이 시작되는데 꽤 재밌는 소설이고 서서 금방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그럼 시간 나시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이 두 가지 책을 조금 읽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잠깐 보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책도 제가 사진도 그냥 글씨가 잘 안 보이게 비스하게 사진도 찍히고 해서 여러분들도 보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던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았습니다. 네, 또 뵐게요.